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자서전 쓰기 강사인 제가 쓴 저의 자서전입니다. 책 제목은 자서전 쓰기 강사가 쓴 자서전이고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어떻게 자서전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자서전 쓰기 강사인 제가 쓴 자서전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쓴 자서전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청봉에 오르던 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힘 다 빠졌어요.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넌 20대잖냐? 40대도 올라가는데 20대가 그러면 되겠냐? 선배, 그래도 이건 강행군이잖아요. 군대에서 행군 안 해봤나? 여기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군대라고 생각해. 사회를 어떻게 군대라고 생각합니까? 사회는 사회지. 군바리 정신 없으면 사회생활도 못한다. 그냥 취직이나 했으면 이렇게 돈 안 되고 고생만 하는 일은 안 했을 텐데 엄청 힘드네요. 대학원생은 사실상 지도교수의 심부름꾼이나 마찬가지였다. 출장을 가라면 가야 하고 과제를 내주면 해야 했다. 박사과정 중인 40대 아저씨 선배는 나를 항상 데리고 다녔다. 설악산 대청봉에 오르는 것이 낭만으로만 가득한 건 아니었다. 그때도 역시 선배는 나를 데리고 지도교수가 지시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청봉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등산을 즐기기 위해 산에 오른다면 여행 내내 즐거웠겠으나 이건 순전히 목적 달성을 위한 강행군이었으니 즐긴다는 말은 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우리는 대청봉 정상에 자생하고 있는 산림군락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힘겨운 발걸음을 떼고 또 뗐다.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도제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를 거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치부되었다. 우리 모두는 그 시스템에 적응했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군대에서 그랬듯이. 대청봉에 올랐던 날이야말로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하는 자괴감으로 가득한 하루였다. 그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으니 지금 생각해도 내가 한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 설악산 초입에 있는 설악동에서 대청봉 정상까지는 산길로 약 10km가 넘는 거리다. 평지가 아닌 산길이기 때문에 하루에 정상까지 오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날은 그 한계를 넘어섰다. 아침 일찍 채비를 하고 설악동에서 출발했다. 지치고 기운내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나서야 겨우 정상에 도달했다. 우리는 과제를 수행했다. 그리고 당연히 정상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에서 1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제를 마친 후 선배는 바로 하산하자고 했다. 서서히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하산을 하자니 나는 항변하고 싶었으나 이 비슷한 일이 전에도 있었기에 그냥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자는 심사로 뒤따라 내려갔다. 조금 지나니 날은 어두워지고 랜턴을 비추면 앞이 보이지 않았다. 이 거대한 산에 불빛은 단 2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산길을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다. 점점 지쳐가고 졸음은 쏟아지고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는 지경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선배를 뒤따라가며 한 가지 상상을 해보았다. 내가 만일 점점 뒤처지다가 선배를 놓치기라도 하면 어쩌지? 난 이 거대한 산 중간에서 미아가 되어버리는 걸까? 길을 잃고 헤매다가 체온은 떨어지고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무엇을 위해서? 선배를 위해서? 지도교수를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결론도 나지 않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엉키고 몸은 천근만근 늘어지고 있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 오히려 몸에서 힘이 솟았다. 나는 선배를 앞질러 버렸다. 선배 앞을 추월해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졌다. 저 먼저 갑니다. 천천히 오세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미 선배를 추월해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선배는 내 뒤를 조용히 따라왔고 내가 몹시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기운이 빠졌고 결국 뒤따르던 선배와 나란히 걸어가게 되었다. 선배는 내가 화난 것을 감지했던 터라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풀어주려 했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합의하에 마지막 산장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 산장에서 자고 일어나 길을 떠나기 위해 등산화를 신으려고 했더니 발이 들어가지 않았다. 발이 퉁퉁 부어 있었다. 꽉 끼는 등산화 안에 발을 구겨 넣으려 애썼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이 에피소드는 여기에서 끝나지만 나의 대학원 시절을 돌아보니 희로애락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제주도에 가서 비 오는 날 바닷가에서 비를 막기 위해 검은 쓰레기 봉투를 비오신 양 거꾸로 뒤집어 쓰고 선배와 함께 작업했던 일. 선배와 함께 지방에서 차를 몰고 가다 세워놓고 도시락을 꺼내 마늘을 고추장에 찍어 먹던 일. 지도교수님 이하 후배 2명과 목포까지 차를 몰고 가 카페리호에 차를 싣고 제주도까지 배로 이동했던 일. 후배가 모는 자동차가 시속 120km를 넘으면서 차에 부딪히는 바람소리가 마치 비행기가 이륙할 때 들리는 공기 찢는 소리와 비슷하다며 깔깔대던 일 등등. 젊은 날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내 가슴을 낭만으로 적신다. 또 학업에는 그다지 열중하지 않고 그 대신 글쓰기에 푹 빠져 지냈으나 내가 그 2년간 글쓰기에 온통 매달려 살지 않았다면 과연 현재 글쓰기 선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이른다. 결국 인생에서 쓸모없는 시간과 쓸모없는 사건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것 하나하나가 모여 내 인생이 된 것이니까. 내 인생에서 그 2년을 제하여 버릴 수도 있지만 제한다면 난 지금 글쓰기 강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전화위복과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다.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는 말의 의미도 바로 이런 것 아닐까. 내 인생에서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모든 사건은 내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니까. 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